네, 2024년 7월 첫째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주유소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고 물량이 확보된 알뜰 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환원분 반영을 최소화하면 공급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류세 환원분을 초과하는 가격 인상이 없도록 7월 한 달간 판매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간이수출 신고 대상을 수출액 2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이수출 신고는 일반 수출 신고에 비해 신고 항목이 간소하기 때문에 업계의 통관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동시에 여러 수출자의 물품을 하나의 포장 단위로 묶어 포장, 선적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 반까지였던 우리나라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 마감 시간이 오늘부터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도 야간에 미국 주식과 채권을 매수할 경우 임시 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원달러 외 2종 통화 간의 거래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포장 규격 수준과 저장성이 높은 건어물 냉동품 중심으로 거래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수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로 유통 단계를 축소해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 사고 위험이 있는 지점을 지나는 차는 앞으로 내비게이션을 통해 경보를 받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디지털플랫폼위원회는 호우 시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경보 지역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도록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업은 카카오 모빌리티, 티맵 모빌리티, 네이버, 현대자동차, 매퍼스, 아이나비 시스템즈 총 6곳입니다. 운전자들은 홍수경보 반경 1.5km, 댐 방류 반경 1km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음성 안내를 받게 됩니다. 다만 내비게이션이 직접 우회 도로를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 점용로 감면 기간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이던 2020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한 민간 사업자와 개인에 대한 도로 점용로 25% 감면을 연장합니다. 또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줄이고 민자 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 납부 방식을 일원화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승강기 교체 때는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해 불필요한 지연 시간을 없애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합니다.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배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역시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5만 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또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 10만 호 이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일제강점기 때 해체된 덕수궁 흥덕전의 출입문인 흠사문과 소환문의 위치와 규모를 발굴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덕수궁 흥덕전은 1900년경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왕의 초상화인 어진을 뒀던 곳이었으나 고종이 승하한 1919년 일제에 의해 건물이 해체돼 창덕궁 공사 자재로 쓰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서는 바깥담에 세운 흥사문과 바깥의 안쪽에 세운 소환문의 흔적이 발견됐으며 각각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왕이 제례를 준비하면서 머물렀던 건물인 어제실의 흔적도 발견됐지만 훼손 정도가 심해 건물 기초만 일부 확인됐다고 국능유적본부는 전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중부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북 서부에 최고 120mm 이상, 충남에 최고 100mm 이상, 수도권 지역에는 2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은 더 더워지겠는데요. 현재 광주를 비롯한 일부 전남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 남부와 충청, 강원도 등 그 밖의 곳곳에서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경주의 한낮 기온 35도, 금산과 광주가 33도까지 오르겠고 아침 강릉과 대구, 광주의 최저기온 25도 안팎으로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9도, 대구가 3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도 장맛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상반기 실시한 생활용품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를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 모두가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생활용품 가운데 전자파 노출이 가장 많은 것은 인형 뽑기 기계와 전기자동차 유선 급속 충전 설비였습니다. 허나 이들 제품의 최대 노출 시도 기준치는 10% 선이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헤어드라이어, 인형 뽑기 기계는 모터가 동작할 때, 비데 등은 온열기 등을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많이 측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또 올해 상반기 생활제품 13개 종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 대비로 측정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주택용 요금이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6.8% 인상됩니다. 가스공사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메가줄당 1.41원 올리고 음식점과 목욕탕 등에서 쓰이는 일반용 도매요금은 메가줄당 1.3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요금 조정으로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 요금이 약 3,77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7월 5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불법 채권 추심을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을 받은 피해자의 관계인도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추심 피해를 본 관계인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 금융신고센터에서 법률 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2024년 7월 첫째 주 뉴스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